저는 늘 조용하게 살아왔어요. 감정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도 않고 큰 욕심도 없었어요. 그냥 무난하게, 무탈하게 그렇게 사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했죠.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예쁜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힘든 시절 혼자 낳고 키운 아이였지만 그 아이 덕분에 버틸 수 있었고 지금은 제 전부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상담이 있다고 해서 시간 맞춰 갔죠. 성적이나 진로 같은 이야기 몇 마디 나누고 나오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교무실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그대로 멎는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선생님이 저를 반기며 인사했는데 그 옆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15년 전 저를 두고 사라졌던 그 남자. 제 첫사랑. 그리고 제 딸의 아버지였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가 거기 서 있었어요. 그 미소, 그 눈빛, 그 말투까지. 모든 게 너무 익숙했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저에겐 아직 생생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한 말이었어요. 소개할게. 우리 학교 선생님이야. 그리고 내 남편이기도 해. 그 여자는 제 친구였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죠? 15년 전 저를 두고 떠난 그 남자가 제 친구의 남편이 되어 제 앞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저를 못 알아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면 모르는 척을 한 걸 수도 있었어요. 아, 아이 어머님이시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 제가 마지막으로 잡았던 손이었어요. 도망치자고 약속했던 그날 밤, 끝내 오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저 혼자 아이를 낳고 살아왔어요. 그런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전 그 손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제 안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어요. 그 사람을 잊고 살았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 안에는 아직도 그 사람의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사람, 내 친구의 남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이 상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끔찍한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거요. 그날 이후 저는 몇 날 며칠을 멍한 상태로 보냈어요. 아이 얼굴을 마주보는 것도 괜히 미안했고 친구한테서 오는 연락은 모두 피했어요. 밥 먹자. 요즘 바쁘지? 상담 어땠어?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게 계속 연락을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15년 전 그 사람과 저는 도망치기로 했었어요. 그날 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넣고 수첩에는 우리가 함께 가려던 지방 도시 이름을 적었어요. 둘이 모든 걸 그만두고 연락처도 다 지운 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약속한 시간, 약속한 장소. 저는 추위 속에서 덜덜 떨며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핸드폰도 꺼져 있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락이 닿은 적 없었어요. 그렇게 저 혼자 남겨졌어요. 그리고 몇 주 뒤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죠. 그때 저는 정말 무너졌었어요.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울다가 토하다가 울면서 또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이 아이를 지키자고. 그렇게 낳은 아이가 지금의 제 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누구보다 똑똑하고 늘 제게 엄마 힘내. 라고 말해주는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토록 지우려고 애썼던 그 사람이 지금 제 눈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것도 제 친구의 남편으로요. 그 친구, 그녀는 제 대학 시절 절친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났던 시절도 그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 셋은 한때 같은 과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조에서 팀플도 하고 술도 같이 마셨고 사진도 많이 찍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녀는 조용히 저와 멀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과 몰래 만남을 이어갈 무렵 그녀는 저희를 떠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요? 그날 밤 오지 않았던 그 사람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어요. 무표정하게 저를 알아보지 못한 듯 말하던 그의 표정, 그리고 다정하게 그의 팔을 잡던 친구의 손.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서랍 속 깊이 숨겨뒀던 물건 하나를 꺼냈어요. 15년 전 그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모서리가 다 닳아 있었고 색도 많이 바랬지만 그 속에 우리는 분명히 함께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저만 진심이었던 거예요. 사진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딸아이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엄마, 요즘 이상해. 왜 그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 그 사람의 눈매가 겹쳐졌고 목이 탁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모든 게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잊었다고 믿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조용히 아주 선명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숨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드러내야 할까요? 그날 이후 친구는 자꾸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너 요즘 왜 그래? 혹시 나랑 무슨 일 있었어? 상담하던 날, 너 표정이 좀 이상했어. 전 계속 피했어요. 연락도 만남도 그녀의 말투는 평소와 똑같았지만 어딘가 조금씩 이상했어요. 너무 밝지도 않고 적당히 친절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떠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밥이나 먹자. 오랜만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알고 싶었거든요. 그녀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사람과 결혼한 건지 아니면 모든 걸 알고도 저를 그렇게 속였던 건지. 약속 장소는 예전 자주 가던 카페였어요. 작고 조용한 곳. 저희가 대학 시절 과제 끝나면 커피 한 잔씩 마시던 그 자리. 그녀는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늘 그렇듯 차분하고 세련된 말투, 적당한 미소, 적당한 거리감. 그리고 그날도 아주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너 그날 놀랐지? 응, 조금. 그래도 반갑지 않았어? 누가? 우리 남편. 너 옛날에 잠깐 만나지 않았었나?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그녀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잠깐 만났던 거 기억나? 잘 기억 안 나. 제가 애써 넘기려 했지만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난 기억나. 그때 내가 얼마나 그 사람 좋아했는지. 맨날 멍하니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내 모습. 지금도 생생해. 근데 연락 끊기고 너 갑자기 자퇴하고 사라졌잖아. 그 뒤로도 너랑은 얘기 못했지.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도 그 사람 못 잊었지?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아니, 확신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돌리고 억지로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이 무슨 대학생도 아니고. 그녀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이 더 무서웠어요. 너 아직도 모르지? 그 사람이 왜 그날 너한테 안 갔는지.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뭐든지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그 사람과 제가 도망치기로 약속했던 그날, 그가 오지 않았던 이유, 그녀가 막은 걸까요? 아니면 이미 그때부터 그 사람을 노리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를 일어섰어요. 그녀는 끝까지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는 그날 내가 아닌 나를 선택했어. 넌 같고 논 인형일 뿐이었지. 그날 밤, 전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엔 그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사람이 왜 날 선택했을까?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이 왜 사라졌는지, 왜 아무런 말도 없이 연락을 끊었는지, 왜 저를 그렇게 남겨두고 떠났는지. 하지만 이젠 알아야겠어요. 그가 왜 떠났는지, 그녀와는 언제부터 엮였는지, 그리고 그가 지금도 그날 밤에 저를 기억하고 있는지. 며칠 고민했어요. 그 사람에게 정말로 물어볼 수 있을까? 그때 왜 오지 않았는지, 지금 행복한지, 그리고 제 딸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건지. 그러다 결국 아이 학교에 다시 찾아갔어요. 선생님께는 개인 상담 요청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사람은 아무 의심 없이 저를 맞이했어요. 오랜만이네요. 저번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그는 여전히 몰랐어요. 제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조용한데 어서 뵀는지. 그 순간 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몰랐던 거예요. 저를 완전히 잊은 거였어요. 그런데도 전 웃었어요.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냥 허무했어요. 아니에요. 착각했나 봐요. 그리고 조용히 교실을 나왔어요. 바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복도 끝에서 딸아이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너 여기 왜? 오늘 특별활동 끝나고 선생님한테 상담 받았어. 그 선생님 이상하게 자꾸 엄마 얘기하더라. 무슨 얘기? 그냥 엄마랑 어딘가 닮았대. 웃는 얼굴이 비슷하다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조여왔어요. 제 딸이 그 사람과 닮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눈매도, 입꼬리도, 웃는 얼굴까지도. 혹시나 싶어 그날 밤 저는 몰래 아이의 칫솔과
그 선생님의 머리카락을 챙겨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결과가 도착했어요. 99.999% 친자 일치. 종이를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나니 숨이 막혔어요. 그 사람은 제 딸의 아버지예요.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것도, 그 딸이 자기 눈앞에 있다는 것도. 그날 밤 딸아이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있잖아. 나 요즘 그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그냥 편해. 근데 엄마, 나 그 선생님이랑 얼굴 닮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대답 대신 아이를 껴안았어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왜 울어? 엄마 아파? 아니야, 아프지 않아. 아프진 않은데 가슴이 너무 아렸어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난 순간부터 모든 게 엉켜버렸어요. 지금까지 지켜온 조용한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진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이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숨길까? 아니면 말할까? 이대로 아무 일 없던 듯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그건 너무 큰 거짓이었어요. 그 사람에게도 말해야 했어요. 당신에게 딸이 있다고. 그리고 그동안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다고. 다음 날 저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녁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과 그리고 아내분도 함께요. 한참을 뜸 들이던 답장이 도착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중요한 얘기예요. 가족에 관한. 그렇게 약속을 잡았어요. 예전 자주 가던 레스토랑. 아늑하고 조용한, 그러나 그날은 숨이 막힐 만큼 차가운 공기 속에서 다시 마주 앉게 됐어요.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고 그녀는 특유의 그 미소로 말했어요.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 정색까지 하고 불렀어?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하얀 봉투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어요. 이거 꼭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가 먼저 봉투를 집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낸 뒤 그 종이를 넘겨다 봤어요. 한 줄, 두 줄. 그러다 그녀의 표정이 멈췄어요. 입꼬리가 서서히 내려갔고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그녀는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결과를 읽었어요. 99.999% 친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의 손이 떨렸어요. 저는 아주 차분하게 조용히 말했어요. 15년 전 우리가 도망치기로 한 그날 당신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그 후에 알았어요. 임신했다는 걸. 그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제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제 딸이자 당신의 아이예요. 정적이 흘렀어요.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눈에는 분노인지 충격인지 모를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그 이의 아이를 가졌을 리가 없다고. 그녀가 외쳤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난 진짜 몰랐어. 내가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아이를 낳았는지도. 그날 너에게 가려고 했었어. 근데 저 사람이 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 그럴 리가 없다고 했지만 내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 저는 웃었어요. 울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웃고 있었어요. 그래요. 당신은 몰랐을지도 몰라요. 분노가 가라앉자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이제 말했으니 후회는 없어요. 당신들이 어떻게 하든 이제 제 삶에 끼어들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저는 두 사람을 남겨둔 채 자리를 떠났어요. 밖으로 나왔을 땐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늘은 어두웠고 바람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상하게도 조금은 편안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모든 걸 말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제 삶으로 돌아가려 해요. 진실을 말한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전화를 꺼뒀어요. 누구에게도 연락받고 싶지 않았고 세상과 잠시 끊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왔고 문자에는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아이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줘. 그 애가 내 딸이라면 내가 책임지고 싶어. 책임. 책임이라는 단어가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사람. 그 딸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사람. 그런데 이제 와서 책임을 지겠다고요? 전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가 미워서라기보다 지금까지 묵묵히 살아온 제 딸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요즘 그 선생님 자꾸 나한테 말 걸어.
뭔가 이상해. 너무 친절하고 자꾸 내 이름도 부르고 심지어 좋아하는 간식까지 챙겨줘. 숨이 턱 막혔어요. 그가 이미 아이에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학교로 갔어요. 그 사람을 따로 불러냈고 사무실 뒤쪽 빈 교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그는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말했어요. 그 애가 내 딸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난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산 게 죄스럽고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당신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아빠인 척 다가오면 애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생각은 해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무슨 권리가 있겠냐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 눈빛이, 말투가, 걸음걸이까지 내가 닮았다는 걸 느꼈어.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그 아이는 정말 당신을 닮았어요. 하지만 그건 아이가 모르게 지켜져야 했던 비밀이었어요. 당신이 아이를 사랑할 자격이 있다면 그건 조용히 지켜보는 법부터 배워야 해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가 멀리서라도 아이 곁에 있어도 될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건 마저 아이가 선택할 수 있을 때가 오면 그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친구에게서 문자 하나가 와 있었어요. 내가 다 망쳤어. 그 한 문장이 그녀의 감정을 모두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제가 망친 걸까요? 아니면 거짓을 숨긴 그녀의 삶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딸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 작은 얼굴에 15년 전 제 선택의 대가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어떤 진실도 상처로 남지 않게 지켜주겠다고요.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저를 괴롭혔어요. 문자, 전화, 메신저, 심지어 학교 학부모 단체방에도 제가 아이 아버지를 숨기고 학교 안에서 사적인 관계를 만들었다는 식의 이상한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날조된 거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 집 뭐 좀 이상하대. 싱글맘인 거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줄은 몰랐지. 속이 뒤집히는 말들이 아이 귀에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딸아이는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엄마, 혹시 우리 가족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해? 누가 그런 말해? 그냥 친구가 우리 반에서 이상한 소문 돌고 있다고. 우리 아빠가 학교 선생님이라는 둥, 엄마가 몰래 결혼했다는 둥.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아이가 이 모든 걸 알아버릴까봐 겁이 났어요. 엄마, 나 혹시 진짜 아빠가 있어? 그리고 그게 그 선생님이야? 그 순간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아이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고 그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선생님 얼굴이 자꾸 나랑 닮았단 말 들으니까 진짜 그런가 싶어. 내가 그 사람 딸이야? 저는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 손이 너무 떨렸어요. 엄마가 말해줄게.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이의 마음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도 아이도. 그날 밤 문자가 왔어요. 그녀였어요. 내가 내 전부를 망쳤어. 남편도, 심지어 사람들의 시선도. 이제 내 차례야. 너도 뺏겨봐. 그녀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질투가 분노로, 분노가 집착으로, 그리고 지금은 완전한 파괴로 변해 있었어요. 다음 날 딸아이는 학교에서 울며 돌아왔어요. 엄마, 애들이 다 알아. 나 그 선생님 딸이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의 눈에 흐르는 눈물, 그 아이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단어. 그 사람이 정말 내 아빠야? 그 말에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이 온 거예요. 아이를 마주보는 순간 제 모든 방어가 무너졌어요. 그 맑고 흔들리는 눈을 보면서 더는 거짓으로 덮을 수 없었어요. 딸아이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수저도 들지 않은 채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그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정말 그 선생님이 내 아빠야? 그 질문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어린아이가 정말 알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15년간 숨겨온 이야기, 이젠 말해야 했어요. 그래, 그 사람은 너의 아빠야.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지금 말했어? 왜 나만 몰랐던 거야?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이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그 아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그 사람
날 몰랐다는 건 날 원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아니야. 그 사람은 몰랐을 뿐이야. 정말로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 엄마가 그걸 다 감췄어. 왜? 왜 그랬어? 엄마, 나 아빠 없이도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은 늘 궁금했어. 왜 난 아빠 사진도 없고 엄마는 늘 혼자였는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 지켜주려고 했던 것이 어쩌면 더 큰 상처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를 안았어요. 이젠 더는 놓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너를 지키려다 너의 마음까지 지울 뻔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이의 몸이 점점 식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그날 밤 우리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울음소리만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딸아이는 말없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표정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학교에서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지금 소희가 혼자 나가버렸어요. 마침 외부에 왔던 여자분과 함께 있는 장면을 누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설마. 하지만 곧장 제 핸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녀였어요. 그 친구. 아이, 내가 데려갔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승리감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이제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그 애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넌 진실을 말했을지 모르지만 난 진실을 보여줄 거야. 그 순간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친구가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해요. 아니, 그 아이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지금 지켜야 해요. 모든 걸 잃더라도 내 아이만큼은 절대 그 손에 넘길 수 없어요. 전화기를 놓치자마자 제 온몸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이를 데려갔어. 그녀의 그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 순간 제 모든 생각은 하나뿐이었어요. 딸을 찾아야 해. 택시도 잡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고 거칠게 차를 몰았어요. 그녀가 있을 만한 곳은 딱 한 군데였어요. 우리가 함께 자주 갔던 호숫가 근처 오래된 별장. 대학 시절 시험 끝나면 둘이 맥주 한 캔씩 마시던 그곳. 말하지 않아도 아는 장소. 그리고 그곳에 그녀는 서 있었어요. 제 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엄마, 아이의 눈에는 놀람보다 혼란이 더 깊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예전처럼 차분한 눈빛. 그러나 속엔 차가운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왔네. 무슨 짓이야? 애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녀는 피식 웃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보여줬을 뿐이야. 이 세상에서 누가 믿을 수 있고 누가 날 속였는지를. 딸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가 말했어. 엄마가 예전에 그 선생님이랑 도망치려 했다고. 근데 그걸 이모가 막았다고.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녀는 정말 그날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 난 다 알고 있었지. 내가 그 사람과 사라지려던 것도. 그래서 내가 막았어. 그녀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어요. 너만 다 가진 것 같았잖아. 그 사람의 사랑, 심지어 주변의 시선까지. 나는 늘 너의 그림자였어. 그게 얼마나 숨 막히는지 너는 몰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건 연민이 아닌 도끼로 번지는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너에게 남자가 있다고 하고 내가 대신 만났어. 그리고 그날 밤 난 결심했지. 내가 널 대시하겠다고. 제 다리가 풀릴 뻔했어요. 그녀는 단지 사랑을 뺏은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대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제가 잃은 모든 시간은 그녀가 계획한 것들이었어요. 딸아이는 울먹이며 제게 물었어요. 엄마, 그게 다 사실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지만 너만은 지켜주고 싶었어. 딸아이는 제 손을 천천히 잡았어요.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모, 이젠 됐어. 엄마를 그만 힘들게 해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진짜로 무너진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린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딸아이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난 괜찮아. 아빠가 누군지보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니까. 저는 그 말에 울고 말았어요. 이 아이는 어떤 진실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강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딸아이와 저는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고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 선생님, 그러니까 내 아빠라는 사람
한 번쯤 만나봐도 될까? 그 말에 제 마음은 또 한 번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막지 않기로 했어요. 진실은 결국 아이 스스로 겪어야 할 몫이라는 걸 저도 이젠 알게 됐거든요. 그래.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 엄마가 근처에 있을게. 혹시 불편하면 바로 나와. 아이와 저는 학교 뒤 조용한 작은 공원 벤치에서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가 도착했어요. 늘 말끔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안녕. 나 너랑 얘기하고 싶었어. 딸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둘은 저 멀리 벤치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이번만큼은 딸아이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20분쯤 흘렀을까? 딸아이가 혼자서 천천히 걸어왔어요. 어땠어? 제가 물었어요. 아이의 얼굴은 밝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했어요. 잘 모르겠어. 내가 뭘 기대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뭔가 부담스러웠어. 그래도 보고 싶다고 한 건 너였잖아. 응. 그리고 후회는 안 해. 근데 이제 알겠어. 그 사람은 내 아빠일 수는 있지만, 아버지는 아니야.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아이의 말은 너무 성숙했고 어쩌면 저보다도 더 담담했어요. 그날 밤 그 사람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고마웠어. 아이가 참 좋은 아이네. 이런 말 할 자격 있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정말 잘 키운 것 같아.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또 다른 문제는 다른 방향에서 찾아왔어요. 친구였던 그녀가 이번엔 아이의 학교 친구 어머님들 몇 명을 은근슬쩍 집에 초대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아무래도 그 집 뭔가 숨기는 게 많아. 그 선생님이랑 그렇게 연결돼 있다는 것도 솔직히 우리 애들한텐 별로 안 좋은 영향이지. 조용히, 아주 천천히 또다시 그녀는 저희 모녀의 주변을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히진 않지만 뒤에서 조용히 손을 놓지 않는 사람. 그녀는 여전히 질투와 악의 실타래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딸아이의 방문이 살짝 열렸어요. 작은 목소리로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가면 안 돼? 이사? 응. 새로운 동네에서 엄마랑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저는 아이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지쳤고 그러면서도 단단했어요. 그래, 우리 이사 가자. 그 말은 단지 공간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과거와 감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사를 했어요. 아이가 말한 대로 새로운 동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삿날 낡은 박스를 하나씩 정리하면서 제 손에 들어온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녀와 제가 나란히 웃고 있던 아주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그때의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미소가 더 슬퍼졌어요. 며칠 뒤 아이의 학교 생활은 조금씩 안정됐어요. 아이는 웃기 시작했고 저도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 소희 어머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희 아이가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전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 때문에 이사 왔다고. 혹시 무슨 문제 있으셨어요? 그 순간 뜬땀이 났어요. 그녀였어요. 그 여자가 또 움직인 거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새로운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정말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아이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가 이 평화를 누릴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퇴근길, 집 앞 골목길, 가로등 하나 깜빡이고 있는 그 길에서 그녀가 서 있었어요. 오래된 회색 트렌치코트, 그리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무너진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쫓아올 줄은 몰랐어.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 다 잃었어. 그 사람도 떠났고, 사람들도 날 피하고, 이젠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낯설었어요. 저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만든 건 너 자신이야. 그녀는 주저앉았어요. 골목 바닥에, 흙먼지 속에, 마치 누군가에게 버려진 사람처럼. 미안해. 그게 하고 싶었던 말이야. 이제 다시는 안 나타날게.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녀의 인생을 안아줄 책임은 이제 저한테 없었어요. 그저 한마디만 했어요. 너도 이제 내 삶으로 돌아가.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너 자신으로.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딸아이가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 조금 돌아가는 길이었어. 딸아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 또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아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엄마도 나도 안 흔들릴 거야.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갔어요. 딸아이는 어느새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졸업 앨범 사진을 찍고 돌아온 날, 딸아이는 말없이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 아빠한테 전해줘.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몰라. 편지야? 응.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해야겠어서. 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았어요. 그 속엔 또렷하고 단단한 손글씨로 써내려간 한 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 딸입니다. 그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제 와서 알게 된 건지,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지 어린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지키고 싶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을 놓쳤는지도요. 저는 아빠라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랐지만 그게 불행하진 않았어요.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이 편지는 원망이 아니라 그냥 인사예요. 한 번쯤 제가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잘 자랐다는 걸 당신도 알았으면 해서요. 다시 볼 일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이 한때 저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는 건 이제 저도 알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지내세요.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그동안 모든 상처를 가슴에 품은 채 자기 방식으로 용서라는 걸 해냈구나. 그날 밤 딸아이는 제 무릎에 누워 오랜만에 어린아이처럼 말했어요. 엄마, 나 괜찮아. 진짜 괜찮아졌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지난 18년의 시간들이 모두 의미 있었음을 느꼈어요. 며칠 뒤 우리는 작은 상자를 하나 남겼어요. 그 안엔 딸아이의 사진 한 장, 그 편지, 그리고 짧은 메모 한 줄. 이 아이는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다시 시작할 이유였어요. 그 상자를 저는 조용히 그 사람의 집 앞에 두고 왔어요. 노크하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작은 인사였어요. 봄이 왔어요. 딸아이는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세상을 만날 거예요. 저는요, 비로소 제 삶을 살아보려 해요. 누구의 그림자도 과거의 죄책감도 없이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엄마로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무너지지만 그 끝에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다면 다시 웃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였고 우리의 이야기였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조용히 덮으려 해요. 우린 충분히 버텼고 충분히 잘 살아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